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협상,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지지부진하며 서로 남탓만을 하면서 시간이 끌렸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몇 가지 세부사항 논의만 남은 상황 속에서 내일 오후까지 해가지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졌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는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다가 부채 한도가 다시 한번 상향되는 쪽으로다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자,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시장, 특히 위험자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일단 오늘 미국 달러 같은 경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 같은 경우는 와리가리 횡보를 하는 모습, 그중에 나스닥만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26,499달러 혹은 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1,800달러 선 회복해 주었습니다. 1,81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연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총재나 이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만 했었는데 이번에 보스턴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약간 긍정적인 발언,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은 이미 도달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도달했거나 이에 가까워졌을 수 있겠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지만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가오는 6월달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금리 인상 중단 소식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미국의 노동시장을 놓고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죠. 아직도 강력하다, 아니다, 힘들다. 그런 가운데 여러 회사들에서 정리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숫자 같은 경우는 4,000명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나왔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성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믿기가 힘듭니다. 시민들의 빚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량 해고 소식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었었는데 경제는 성장을 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발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따질 수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경기가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나온 데 있어서 암호화폐 투자 관련된 연준의 보고서를 봤더니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었던 미국인들이 작년에 11%였는데 이제는 8%밖에 되지 않는다더라 라는 식으로 보고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해당 보고서를 좀 신뢰하기가 힘든 것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주로 투자를 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투자자들의 소득을 봤더니 연소득 25,000달러 미만이 고소득자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더라. 아, 글쎄요. 저의 이 부족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영상을 매일 만들면서 이런 설문조사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요. 이것과는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 부자들, 기관 등등이 암호화폐 투자를 주로 이어가고 있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송금 용도로 활용하는 것 빼고 투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연히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이러한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상무부 그 외 정부기관들의 발표를 좀 믿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질을 치는 것이 아닌가, 손모가지를 오한마로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오코리안 설문조사를 봤을 때에도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던 대로 부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패밀리 오피스, 굉장한 자산가들의 자산을 투자 및 관리해주는 투자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패밀리 오피스 전문가 13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 중에 90% 이상이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를 투자 전략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다만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규제 및 보고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규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부자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를 바로 통하지 않더라도 일단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고 그 외에는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도 그 나라의 법정화폐를 신뢰하는 것보다 암호화폐에 의지하는 성향이 더욱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미국의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압박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런 압박을 끝낼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이 나타났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화당 쪽에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한 플로리다의 주지사 론 디센티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옹호해 나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지니고 사용할 권리를 지닐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쪼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악한 바이든의 음모에 대해서 대항하겠다라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CBDC야말로 금융적인 노예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CBDC를 부정하는 부분, 민주당 쪽에서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 출마를 선언한 론 디센티스, 둘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정말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겠다,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근데 기존의 기득권층 CBDC를 통해서 완전한 통제를 노리는 자들이 이를 용인할 것인가? 부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바이든을 꺾을 수 있으면 좋겠고 디센티스도 트럼프를 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세대교체가 좀 필요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좀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엘살바도르의 젊은 대통령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아즈테코 BTC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52,000여 곳의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어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던 중국 중앙텔레비전에 홍콩에서는 개인들도 이제 비트코인 구매를 허한다라는 소식, 관련된 영상이 삭제가 됐다라고 하네요. 뭐야 이거 왜 삭제시켰어? 꼬냑을 너무 많이 마셨냐? 당연히 뒤에서 공산당들이 시킨 것이겠죠. 그래도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안다. 늦었다 이 자식들아.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1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 회복이 부정적이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 시가총액이 감소하면서 거래량도 계속해서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4,600억 달러로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유명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지지를 깨고 떨어지고 있는데 다음 지지 구간은 과거 85만 개의 주소들이 3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었던 23,200에서 24,000달러가 될 수 있을 것, 즉 그 자리까지 비트코인이 밀릴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데드캣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은 발키리 인베스트먼트도 비트코인이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일목균형표상의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회하는 약세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4,000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는 크립토 쿼언트의 분석가인 그레이티스트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활성 주소를 봤을 때 2019년도 강세장 초입과 비슷하다라면서 얼핏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긍정적인 분석이 맞긴 합니다만은 강세장 초입 전에 뭐가 나온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조정 장세가 발생되고 그 후에 상승을 했다. 일정 기간의 조정 이후 활성 주소 지표는 가격의 강세와 함께 상승 추세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하방을 보고 있는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매크로 CRG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오더북을 봤더니 바이낸스 25,000에서 25,500달러 사이에 4,120개의 비트코인 매수가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자리에 매수를 걸어놓고 있는 것일까? 이 자리까지 떨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든 분석가들이 하방을 보고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 3천만 달러 이상의 숏이 갇혀있는 상황이다. 숏치다가 지금 청산 안되고 버티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스퀴즈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대가리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형 수익이 채널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채널을 지켜주는 한 반등해서 32,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다가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돌파라든지 지지선의 무너짐은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으며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레이더 엑스오 분석가, 숏을 전문적으로 정말 잘 치는 분석가인데요. 26,300달러부터 비트코인 롱을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28,800달러부터 가지고 있었던 숏 포지션은 일단 들고 간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해당 롱 포지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27,52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2100달러에서 숏 포지션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죠. 숏을 굉장히 잘 치고 있는데 일단 반등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크로 CRG 분석가, 재미난 프랙탈이다 라고 하면서 공유를 했는데 이대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및 분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강력한 화력을 뽐냈었던 코티, 지금 지지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BBC 자회사가 샌드박스에서 메타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 나왔었고, 이렇게 메타버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 계속해서 메타버스에 진출하는 회사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정부 기반의 메타버스 개발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가지고 암호화폐 AI 코인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싱귤레러티 넷 그리고 코르텍스 등등이 최근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이전에 앞서서는 RNDR이 또 엄청나게 올랐었죠. 자, AI 메타도 계속된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바람직한 업데이트가 들려왔는데요.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암호화폐 재산 신고가 의무화 된다라고 합니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 보고가 의무화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깝깝하지만은 사기 소식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수익 보장하면은 100% 사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고수익 보장이라면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돈을 훔쳐갑니다. 부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절대로 이런 술수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가지야라는 의미에서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